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실기 부분인 엑셀의 기초 배우기 영상을 찍게 된 교육학과 20학번 이주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재능 기부 영상의 주제는 엑셀 실기 기초 다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컴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활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취득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취득 예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컴활 자격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컴활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컴활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컴활 자격증을 어떻게 응시할 수 있는지,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차 시, 3차 시, 4차 시 영상에서는 엑셀 실기의 함수 부분의 기본 지식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활 자격증이란 스프레드시트 실무와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과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이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의 경우와 2급의 경우의 시험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1급의 경우 필기시험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기시험은 컴퓨터 일반을 제외하여 스프레드시트 실무와 데이터베이스 실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급의 경우에는 1급과 다르게 필기시험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 실무 한 과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컴활 자격증에서는 공기업에서는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사기업 취직의 경우에는 많은 우대 조건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1급과 2급의 경우에는 난이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1급은 과목 수가 많은 만큼 실기시험에서는 합격률이 1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의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률은 50% 정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나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서 1급과 2급을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는 합격 기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필기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의 경우에서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지만 만약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에서 35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락하게 되어 필기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의 필기시험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출문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BT라는 앱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또한 기출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외우고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기 점수는 그 다음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 공개된 것을 보고 합격을 하였을 때는 실기시험에 공부를 하고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재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기시험의 점수는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5일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기시험은 2024년 12월 14일까지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서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필기시험과 다르게 실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급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실무에서 두 과목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2급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 실무에서만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기 과목에서는 2주 뒤에 합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후에
내가 만약에 불합격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시험을 바로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격한 것 같더라도 2주 뒤에 공개되면 지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2번이나 3번 정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기 과목은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공개되지만 합격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컴퓨터 활용력 자격증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접수 비용입니다. 첫 번째, 필기는 19,500원이며 실기는 22,500원입니다. 이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접수 비용과 예외로 인터넷 접수 비용이 1,200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점수는 간단하게 코참 패스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참 패스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시면 시험 접수, 시험 일정, 합격 확인, 자격증 신청 모든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내가 어떻게 접수를 할 것인지, 언제 시험을 칠 것인지, 또한 시험을 친 이후에는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보시다시피 필기와 실기에 모두 합격하신 경우에는 자격 취득 현황에 정보가 뜨고 이를 맞추어서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즉 엑셀의 교육 분야 활용입니다. 많은 사대생분들이 과연 커말 자격증이 사대생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엑셀은 교육평가라는 교육학 관련과 깊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의 총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별 총점을 계산할 수 있고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별 빈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등수까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엑셀 활용 능력이 잘 활용된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과목의 교육평가에서도 이런 엑셀을 활용하는 시험이 존재하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면 교육학 공부와 더불어서 엑셀 능력까지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에 나오는 난이도와 변별도, 빈도, 총점, 등수에서는 각각에 만든 기본 함수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공식에 맞추어서 각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엑셀에 들어가서 엑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엑셀에 접속을 해 있습니다. 다들 엑셀 한 번씩은 다 들어와 보셨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A, B, C, D, 뭐 1, 2, 3, 4가 무엇인지 되게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이러한 세로 부분들을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가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이 되는 거죠. 반대로 1, 2, 3, 4, 5, 6, 7 이 부분들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행, 2행, 3행, 4행, 5행이 되는 거죠. 이 한 부분들 다 셀이라고 하고요. A1, B1, B4, B8, D8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트까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에 보시면 삽입이나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 등등 다양한 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엑셀 작업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칸들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활용을 하거나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필기 시험을 쳤을 때는 이런 다양한 칸들을 보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익혀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1번 문제는 이렇게 맞춤에 있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대로 쓰고 이렇게 A1부터 C5까지를 클릭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거나 전체 병합을 하거나 또 셀을 병합을 하거나 셀 분할까지 하는 시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에 있는 칸이 어디 칸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익혀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제가 지금 A1셀에 숫자를 넣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2839, 284라는 숫자를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화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 또 영어, 유로, 엔화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뿐만이 아니라 통화, 그리고 그냥 일반 숫자, 처음 숫자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시간의 경우는 시간이나 또 백분율, 분수,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까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두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때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김나연, 김가연, 김사연, 김지연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김씨들을 보고 이렇게 정렬 필터에 들어가서 텍스트 오름 차순, 텍스트 내림 차순, 사용자 지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찾을 때나 아니면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과 열을 다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너비를 또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키들을 활용을 해서 엑셀을 만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삽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벗 차트, 선까지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다 시험에 나오는 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어디에 있는지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용지의 방향, 크기, 인쇄 영역까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 있는 경우는 자동 합계, 함수 삽입인데요. 여기 함수 삽입을 보시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인데 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보고 어떤 함수를 써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아니면은 이 통계 같은 경우는 평균 낼 때 많이 활용을 하겠고요. 또한 날짜와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고 수학, 논리 등등, and, false, if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식도 나와 있어요. 이 식을 미리미리 인지를 해두면 나중에 시험을 칠 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2차 시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데이터 액세스, 그 다음에 이 액세스가 바로 이제 실기, 1급식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필터,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텍스트 다른 채우기 등등 다양한 부분이 있고 실제 이렇게 그룹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검토나 보기, 개발 도구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게 실제 엑셀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실기 시험에 응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부터 이제 제가 점점 가만히 많이 갈수록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함수 외에도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 재능 기부 영상은 이로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2차 시, 3차 시, 4차 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